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온님께서 히틀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온님도 굉장히 너무너무 또 이야기 잘 해주시는 분이고, 오늘 어떤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라온님. 네, 안녕하세요. 라온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사람이 좀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저희 친한 선배가 직접 겪은 일인데, 예.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웠고, 이 선배 입장에선 그래도 믿었던 사람한테 완전히 이건 배신 정도가 아니라, 거기까지. 저도,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다 말해버리면 거의 이거는 알겠습니다. 스포가 돼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도 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네. 이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라온이에요. 이 얘기를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게 선배 일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 당시 선배가 좀 그런 노래방 도우미 이런 걸로 나갔었던 거라 혹시나 그런 거에 조금 편견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약간 안 좋은 말을 하실까봐 지금은 안 하고 있다. 그 당시에 했을 때의 일이다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난은 받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그쵸, 했다라는 어쩔 것 수 자체만으로도 네네. 예, 하는 맞아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이야기로 들어달라. 그쵸, 예. 그쵸. 우선 선배는 키도 한 165 정도에 한 48kg? 이렇게 되게 여리여리하고 약간 배우로 치면 이연희님을 닮은 매우 예쁜 그런 비주얼을 가진 선배였어요. 제가 이 선배를 알았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인데 같은 중학교에 있던 다른 선배가 1년 먼저 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시면서 선배랑 이 다른 선배도 고등학교에서 만나신 사이인데 이제 제가 또 친하니까 너도 같이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한테도 본인 친구를 소개시켜 주신 거죠. 오늘은 그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저 선배를 그냥 A라고 할게요. 이 A 선배가 워낙 예뻤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여고였는데도 학교 안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았고 막 학교 밖에 교문 앞에 남자들이 뭐 꽃다발을 들고 온다든지 화이트데이 때 사탕다발을 들고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게 잦을 정도로 학교에서 경고를 줄 정도로 예쁜 언니였어요. 그만 좀 찾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저희는 성격이 되게 비슷하고 둘 다 좀 활발한 타입이어서 엄청 빨리 친해졌고 예. 이 A 선배를 소개시켜준 다른 선배는 그 당시에 부사관 준비를 하느라고 좀 그런 체육 관련 입시 학원이나 이런 걸 다니느라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이 못 만나서 오히려 중학교 때 선배보다 훨씬 더 이 A 언니랑 많이 친해졌거든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건데 이 언니가 어느 날부터 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명품들 있잖아요. 그런 지갑 같은 거를 좀 들고 다니거나 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약간 브랜드 있는 비싼 의류들을 입고 다니길래 그냥 저는 어린 마음에 선배가 용돈을 좀 많이 받는구나. 좀 사는구나. 좀 지금 말로 치면 금수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배가 보도를 뛴다. 그러니까 노래방 도우미를 뛴다. 이렇게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넘겼는데 계속 그런 말이 저한테도 들리니까 솔직히 좀 친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선배한테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내가 이런 말을 좀 들었는데 나는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다른 직업보다 큰 금액을 쉽게 버니까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 언니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더니 언니도 나도 친구 따라서 갔던 거였는데 자기도 막상 이거를 궁금은 했었대요. 이 업계가. 그렇지만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있을 곳이 못 돼서 나도 그만둘 거야. 뭐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다행히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줬거든요. 그것들을. 그래서 다행이다. 언니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만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언니는 이제 취업을 하고
저는 대학에 갔어요. 진학을 했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자주 만났고 또 이제 그 언니랑 저랑 중간에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접점이 많다 보니까 다들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예. 만나서 이제 술도 한잔 하면서 정말 꽤 자주 만났어요. 집이 꽤나 멀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만나서 놀았던 것 같아요. 뭐 네. 뭘 큰 걸 하질 않아도. 그렇게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저도 이제 24, 25 이렇게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온 나이가 된 거죠. 저는 그때 혼자 일을 하는 프리랜서처럼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많았었는데 하루는 그냥 선배들이 만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 부사관 준비한다던 그 선배는 부사관이 되셨거든요. 실제로 군대에 가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언니 이랬더니 너 지금 A한테 전화 좀 해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 근데 그 언니가 휴대폰을 진짜 달고 사는 타입이라 카톡을 보내면 진짜 1분 만에 답장이 올 정도로 빨랐는데 연락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신다고요? 그랬더니 연락 안 되니까 네가 전화 좀 해봐. 혹시 너 전화는 받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왜요? 예. 여러 번을 걸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카톡도 남기고 문자도 남겼는데도 아무런 콜백도 없고 아무 답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언니는 어쨌든 휴가를 내고 나온 거니까 언니 그럼 저라도 만나요. 저 시간 돼요.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서 계속 전화를 걸었거든요. 언니한테. 근데 양쪽 다 전화 안 받고 아무런 연락이 그 하루 종일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 오면 연락 주기로 하자 하고 헤어졌죠. 저녁까지 먹고. 근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또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사관이 되신 선배는 아무래도 군대는 훈련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바빴고 저도 그 당시에는 꽤나 바쁘게 살고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요. 해가 넘어가도록 아무 연락이 없고 심지어 카톡이나 뭐 이런 걸 읽으면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숫자도 그대로 있고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또 알아보니까 뭐 핸드폰이 몇 달 이상 꺼져 있거나 며칠 이상 꺼져 있으면 카카오톡이 아예 안 뜨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 핸드폰이 꺼져 있지도 않고 언니가 어쨌든 핸드폰을 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락은 안 오고 둘 다 이상한 애를 해가 2번 바뀔 정도로 하니까 둘 다 바쁜 삶에 치여가지고 약간 이쪽에 소홀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면 저희도 저희의 현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어디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랑 저랑 둘 다. 근데 그렇게 하고 해가 많이 지나서 5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어느덧 30쯤이 되었고 근데 어느 날 공중전화 같은 그 유선번호 있잖아요. 유선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그 유선번호로 전화 올 때쯤이 한참 보이스피싱이 계속 떠돌 때였어가지고 이게 유선번호는 꺼리게 되더라고요. 안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예. 근데 유선번호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02-123-4567이라는 번호로 전화가 한 번 왔으면 그 다음에는 02-234-5678이라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이렇게 02 번호를 여러 번이 왔는데 그냥 저는 야 요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일 열심히 한다. 돈 좀 얼마나 더 뜯어가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한 3-4번 정도 다른 번호로 다 전화가 와요. 그리고 같은 날이에요. 다. 시간이 지나서 031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권역이 바뀌었는데 사실 다 유선번호예요. 휴대폰 번호가 하나도 없어서 당연히 다 그런 보이스피싱류의 광고성 전화, 스팸성 전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게 낮에 전화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좀 늦은 저녁이 됐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늦은 저녁. 네. 많이 늦은 저녁이 됐겠죠. 근데 이번에는 032로 전화가 와요. 032는 인천이잖아요.
근데 저는 인천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 안 봤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더 늦어졌는데 이번에는 033으로 오는 거예요. 033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강원도거든요. 강원도구나. 오. 강원도의 지역번호가 033인데 033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문득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네. 그래도 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꿈이나 촉이 조금 좋은 편이라 모르는 번호도 받고 싶으면 받거든요. 근데 문득 이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누군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세요? 했더니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내가 몇 번을 했는데 그래서 아니 누구시냐고요? 이랬는데 나 A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거든요. 언니? 이랬어요. 나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아니 모르는 유선번호라 이상한 광고일 줄 알고 안 받았죠. 언니 지금 근데 어디예요? 이랬는데 자세하긴 기억이 안 나지만 속초나 동해 쪽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미 그때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가. 그래서 너 예전에 그 집 살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거기 산다. 그랬더니 너 집이야? 그래서 네 집이라고. 그랬더니 나 그럼 지금 너네 집 가도 돼? 근데 이 선배가 한 번도 저희 집에 놀러 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디인지는 알거든요. 당연히 자고 간 적도 없고 저랑 외박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둘 다 좀 집에 일찍 들어가는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늦은 시간에 집에 온다고 하니까 우선 이유를 묻게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근데 지금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예. 언니 지금 집에 오는 건 조금 힘들 것 같다. 근데 그러면 너네 집 앞까지만 가겠대요. 그래서 집 앞에 앉아있다가 아침이 돼서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 보여서 어떻게 올 거냐고 대체 이랬더니 뭐 심야버스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터미널로 도착하는지 터미널에 가서 다시 전화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근처에다가 방을 잡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터미널에 가서 어느 터미널로 도착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그 근처에다가 숙박업소를 잡고 터미널에서 언니를 기다렸어요. 제가 아까 언니의 외형을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예쁜 청순하게 생긴 그런 여리여리한 상이었는데 5년 만에 본 언니는 얼굴 살이 푹 패여있는 거의 해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볼살이 하나도 없이 진짜 깡말라서 온 거예요. 안 그래도 마른 편인 사람이었는데 만나자마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빨리 들어가자는 거예요. 되게 다급해 보이고 무서워 보였어요. 알겠다 우선 들어가자 하고 우선은 숙박업소로 들어왔죠. 예? 들어오는데도 계속 두리번거리고 약간 좀 빨리 걸어 이렇게 하고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방에 와서 모든 잠금 장치를 다 걸고 그제서야 숨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줘라. 왜 갑자기 그날 그 언니 만나기로 해놓고 연락이 안 돼서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냐. 근데 저는 진짜 사실 이런 일이 현대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는 이렇게까지 심한 일을 겪어본 사람이 없었어서 그게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언니가 그 노래방 도우미를 나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니가 일하던 그 업소라고 해야겠죠? 그 업소에 어떤 남자분들이 단골로 계속 지명을 하셨었대요. 그러니까 이 가게의 다른 언니들까지 다. 그래서 여러 번 자주 만나고 나이도 비슷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친해지게 된 거예요. 엄청. 뭐 한두 번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주에 한두 번, 몇 달, 몇 년을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신뢰도 좀 쌓이고 뭐 그래서 솔직히 저는 궁금했거든요. 2차도 나갔냐. 아니었대요. 처음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업소에서 만나지도 않고 밖에서 그냥 만나서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듯이 논 적도 많았대요. 예. 그럼 그만큼 왜 라포 형성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친밀감이 엄청 형성이 된 사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이 4명이었고 여기 언니들도 4명이었는데
우리 하루 놀러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넷이서 4대4로 놀러 가자. 그래서 다들 너무 어쨌든 현생에 지쳐 있으니까 다들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놀러를 가기로 했대요. 예. 그 차 2대로 해가지고 2커플 이렇게 타고 이동을 한 데가 가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가평. 그래서 가서 막 펜션 좋은 데 잡고 바베큐도 하고 막 놀았대요. 1박이긴 하지만 너무 재밌으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놀고, 사실 이렇게까지 되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뭔가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명했던 그 사람과의 2차 같은 걸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넨 너네끼리 자, 우린 우리끼리 잘게, 이렇게 남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다들 당황해서 엥? 이렇게 된 거예요. 뭐지 얘네들은? 이렇게. 그래서 너네끼리 걸스 나잇 보내, 우린 우리끼리 놀게, 우리도 우리끼리 할 얘기 많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이 여자들은 안심하잖아요. 아, 얘네가 우리한테 허튼 짓 할 생각은 전혀 없구나 해서 넷이서 이제 큰 방 하나에 막 들어가서 못다한 얘기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그 걸스 나잇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늦게까지 수다 떨면서 놀다가 그 다른 4명 중에 이 A 언니 말고 같이 간 다른 언니가 눈을 떠서 예. 물을 마시러 내려가려고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문이 안 열릴 리가 없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문이 안 열릴 리가 없는데 왜 문이 안 열릴까 하고 막 두드려도 보고 해봤는데 문이 안 열려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자 하고 짐을 놨던 데에다가 짐을 찾았는데 짐이 하나도 없대요. 4명께 다. 근데 문은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들 깨웠대요.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봐라. 문이 잠겨서 안 열린다. 우리 지갑도 가방도 옷도 핸드폰도 없다.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짜 아무 짐도 없대요. 예. 그래서 창문이라도 열어보자. 근데 이게 창문이 그 일반 집에서 쓰는 샤시 이런 창문이 아니라 예. 그 학교나 건물에 가면 이렇게 좀 추락사고 같은 거 안 생기게 밑에서 이렇게 열어서 조금만 밀어서 여는 그런 작은 창문,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 살짝만 밑에만 밀어서 열리는 그런 디자인의 창문이었대요. 예. 근데 창문도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창문 겉에 쪽에 실리콘이 있잖아요. 그 위에 본드가 발라져 있더래요. 그럼 당연히 문이 안 열리겠죠.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근데 보니까 밖에 차는 있어요. 예. 타고 온 차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아, 얘네가 장난치는 건가 보다.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어제 너무 재밌고 신나게 놀아서 장난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좀만 기다리면 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도 못 마시고 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상태로 3일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꽤나 지났죠. 사람이 뭐 물을 얼마나 못 먹으면 탈수가 오고 뭐 그렇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문이 딱 열리더니 그 남자들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미안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의도적인 건데 그 남자들이 우리가 잠깐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고, 그래서 여기 찾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들었을 때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되는 걸 신경 쓸 그게 아니라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자기네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김밥같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랑 그런 걸 주면서 가자, 집에 가자,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왔던 차에 그대로 태워서 돌아갔대요. 근데 사실 이들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으니까 그 음식을 먹고 차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떴을 땐 모르는 방이었대요. 자기 집도 아니고 아까 그 방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방에 본인 혼자 이렇게 있고, 그냥 일정 시간이 되면 물이나 그런 간단하게 먹는 음식 같은 걸 갖다 줬대요. 예. 근데 갖다 준 사람이 이 언니들이 아는 그 남자들이 아니라 모르는 남자예요. 와.
모르는 남자가 일정 시간쯤만 되면 뭔가를 들고 왔대요. 그럼 그 음식을 배고프니까 먹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니까. 먹고 나면 또 잔대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일어나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진짜 기억이 하나도 없대요.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없는데 이 남자가 음식을 갖고 오고 자기랑 관계를 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가는 거죠. 뭐야? 근데 이게 이 남자가 매번 달랐대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매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사실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잖아요. 언니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기억도 안 나니까 이 사람한테 뭘 묻고 싶어도 그냥 몽롱한 거예요. 약간 수면제 먹은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간이 그냥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같은 남자가 몇 번 왔었대요. 완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얼굴은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뭐 지금 몇 월 며칠이냐 몇 시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언니가 뭐 감금됐을 때가 예를 들어 2000년이라고 치면 2001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는 해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었대요. 사실 계속 밥을 먹으면 몽롱해지고 일어나면 또 밥을 먹고 또 몽롱해지고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됐대요. 예. 그러니까 이 언니가 하루는 음식을 안 먹어봤대요. 음식을 안 먹어봤더니 기억이 사라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 음식에 무언가가 있었겠구나 싶어서 음식은 아예 안 먹고 마시는 것만 먹은 거예요. 물 같은 거는 따면 새 거 따는 소리가 나잖아요. 까드득 이렇게. 그 소리가 나니까 저 음식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고 이 물에는 무언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마시고 또 몽롱해지고 이게 계속 어떤 걸 먹어도 안 먹지 않는 이상은 계속 똑같이 몽롱해지고 다시 관계를 하고 깨고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주 오던 몇 번 본 남자에게 시간을 물어볼 때마다 달이 지나 있고 해가 지나 있고 또 달이 지나 있고 해가 지나 있고 이렇더래요. 근데 이 남자가 한동안 안 오더래요. 예. 사실 언니한테는 이 남자가 거의 구세주였거든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조금 본 사람이 그나마 조금 나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랑 관계만 했지만 네. 그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단 나았을 거니까. 근데 한참을 안 오더래요. 언니는 오히려 더 좌절했대요. 그 안 온다는 사실에 이제 내가 뭔가를 물어보거나 말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왔대요. 오더니 갑자기 이 언니를 딱 보더니 이게 워낙 말라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마른 사람이 더 말라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숨도 쉬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근데 너무 무서웠대요 그게. 그러니 이 언니를 업어서 그 본인 가슴 밑쪽으로 언니 팔을 둘러가지고 손목을 묶었대요. 자기 몸을 두른 상태로. 그리고 발도 이렇게 허리 쪽으로 둘러가지고 다리를 발목도 묶었대요. 근데 언니는 그때까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자 하고 그 위에다가 꽤 큰 박시한 아우터를 입더래요. 근데 언니가 워낙 말라졌으니까 고개만 조금 숙이면 가려질 정도의 박시한 아우터였대요. 예. 그 남자도 키가 굉장히 컸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남자가 숨도 쉬지 말라고 하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방에서. 어쨌든 그 남자는 왔다 갔다가 자유로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남자도 언니가 이제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 이 남자도 왔을 때 뭔가 얼굴이 성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대요. 약간 지금 얘기해주는 이 시각 기준 생각해보면 마치 자기랑 그런 뭐랄까 밖에 그런 사회적인 대화를 해서 보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좀 맞은 것처럼 성치 않은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은 없었대요. 우선은 그렇게 이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도 서울에 내려주고 난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엔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집에 데려다 줬는데 집에도 못 가겠더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 자기를 가평에 데리고 갔던 그 남자들도 어쨌든 친해져 있으니까 어디에 사는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할까봐
그래서 언니가 부랴부랴 서울로 넘어온 거예요. 예. 근데 기억나는 번호도 없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사실 그 몽롱한 상태가 엄청 오래 지속된 거잖아요. 몇 년을. 그러니까 뭔가 다 잊어버리고 뭘 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예를 들어 돌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맨 밑에 사업자 정보들이 뜨잖아요. 뭐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사업주 이름 그리고 뭐 연락처 이런 주소 같은 것들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언니가 실종되었던 그 당시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 번호로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안 받은 거죠. 왜냐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그렇게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대문 쪽에서 걸었으면 뭐 건대로 가서 걸고 뭐 강남으로 가서 걸고 왜냐면 본인도 사실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뭔가 자기를 다시 잡아갈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 언니가 도우미를 했던 지역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예. 혹시나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또 자기를 발견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피신한 게 이제 경기도 쪽. 그리고도 안 되겠으니까 좀 더 멀어지자 해서 인천. 그리고도 안 되겠으니까 강원도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전화를 받은 거고 이제 집으로 오겠다고 한 건 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희 집도 모를 테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또 저희 부모님도 언니랑 제가 워낙 친하게 지냈으니까 알고는 계셨거든요, 언니를. 그래서 라온이 집에 가면 그래도 자기가 적어도 안전하게 있을 수는 있겠다 싶어서 나 너네 집 갈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손목이 한 줌인 거예요. 예. 저도 여자라 손이 큰 편은 아닌데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으로도 언니 손목이 잡힐 정도로 야위인 거예요. 진짜 야위였었어요. 그래서 언니 부모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번호를 기억해내서 연락을 드렸고 이제 부모님이 언니를 데리러 왔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좀 일단락이 됐어요. 와. 그리고 저는 이거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알고 있었고 사실 이렇게 아픈 일을 겪은 사람한테 이 얘기를 계속 물어본다는 건 너무 큰 신뢰잖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네.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그 뒤로 묻지도 않았고 그 부사관이 된 언니는 그때 이미 전역을 한 상태였는데 언니도 물어보길래 그냥 큼지막하게만 얘기해주고 자세하게는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는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일상을 사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왜냐면 집 밖으로도 못 나오겠다고 하고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뭔가 찾고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조금 자기가 집에 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갔던 언니들의 행방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너무 걱정되고 그렇다고 그 언니들의 행방을 물으려고 자기가 일했던 업소 측에 전화를 하자니 뭔가 또 자기는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고 해서 그냥 이제 몸을 사리면서 지낸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또 한 5년이 흐른 상태예요. 제가 과연 이게 어떻게 됐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언니가 지금은 살도 꽤 많이 붙었고 직장도 구해서 다닐 정도로 평소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슷하게 돌아와 있어요. 그런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도 엄청 많이 받았고 폐쇄병동에 입원도 했었고 환청이나 환각이 들린다고 약간 밤에도 불은 아직도 못 끄고 자요. 밤에. 예. 뭔가 불을 끄면 누군가가 자기랑 관계를 하러 올 것만 같고 오. 그때 김밥을 되게 많이 먹었대요. 그 김밥은 아직도 못 먹거든요.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다 김밥 천국 이런 팻말만 봐도 완전 몸살이 칠 정도로 조금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사실 언니한테 언니 근데 그거 혹시 막 아니냐 의심해 볼 만할 것 같다. 예. 언니가 그거에 계속 그렇게 중독이 됐다면 사실 언니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계속 찾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이라는 거 자체가 언니 이거 경찰에 어차피 갈 거면 언니가 조금 피해 입는 거 감수하고서라도 검사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하면 끊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가서 검사를 했고 실제로 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로 성분이 양성으로 검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언니가 5년간 연락이 안 됐어서 사실 이걸 어디서 샀는지 기록조차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경찰들도. 그래서 언니는 다행히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고 환청, 환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중독을 끊어내려고 그런 폐쇄병동 같은 데도 입원을 하고 스스로 이걸 좀 끊어내려고 애써서 한 2, 3년 만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어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거 겪었으면 사실 진짜 오히려 죽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귀가 살고 불가능했을 싶지 수도 않다고. 있어, 진짜로. 네. 근데 언니는 2, 3년 만에 돌아왔고 지금은 진짜 그냥 직장 다니면서 누가 보면 이런 일을 안 겪어본 사람처럼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네. 근데 이걸 얘기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물어봤거든요. 예. 언니 혹시 이거 어떻게 됐냐고. 내가 이거를 물어보는 게 너무 미안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어서 안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거 허락도 받을 겸 당연히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돌비의 공포 라디오라는 걸 알고리즘 타다 빠져가지고 요즘 듣고 있는데 언니 이거 일을 좀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뭐 지역이나 이런 것만 이렇게 가평, 서울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자기 그런 신상은 안 깠으면 좋겠다. 그런 건 절대 그쵸. 안 한다. 절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허락을 받을 겸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혹시 같이 갔던 언니들은 찾았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선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언니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한정적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랑 뭐 이름, 나이 이 정도만 알았지 그리고 얼굴 뭐 그 이외에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휴대폰 번호는 바꾸면 그만이고 이름은 가명을 얘기하면 그만이라고 경찰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포함되잖아요. 매매를 그 남자들이 알선시킨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납치 감금도 포함되는 거죠. 완전 다 포함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결국에는 잡았대요. 오! 근데 잡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렸고 예. 알고 보니까 그 경찰분들 하신 말대로 가명을 썼고 나이도 속였고 뭐 직업이나 이런 걸 다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번호 하나만 그냥 그 사람 거였던 거죠, 사실. 예. 그렇게 했었고 오히려 그쪽 그 경찰들이 언니한테 왜 몰랐냐고 했대요. 너는 이게 왜 다 가짜인지 왜 눈치채지 못했냐고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피해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잡혔고 네. 이제 3자 대면 뭐 이런 수사를 경찰 측에서도 요청을 했대요. 근데 피해자랑? 언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대면하는 상태라기보다는 확인하는 정도? 그쵸, 확인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왜 미드 같은 데서 보면 저 사람 맞아요? 뭐 이런 거. 안에 보이는 유리창 안에 막 그런 것처럼 네. 저 사람이 맞냐 이런 걸 확인하는 정도로만 해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너무 그때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싫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4명의 남자를 이 중에서 골라봐라 하고 한 30장 정도의 사진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4명을 딱 특정을 했는데 그 4명이 맞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4명이 다 잡혔대요. 근데 이건 최근의 일이에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작년 후반부쯤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혹시 그때 같이 갔던 그 다른 3명의 행방을 아직도 모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이 남자들이 입을 맞춘 거예요. 얘 하나였다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근데 언니는 난 분명 4시 갔다. 난 분명 4시 갔고 원래 4시 같은 방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른 데로 데려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3명은 다 집에 보냈다. 이렇게 입을 맞췄대요. 근데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걸 수사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모른대요. 그 3분의 행방은. 그러니까 언니는 그분들의 본명이나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업소에 갔을 때는 가명을 쓰더라도 자기네들끼리는 본명으로 얘기를 했을 테니 그런 아는 정보들을 다 넘겨줬는데 가족들을 그럼 찾을 수 있잖아요. 맞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다거나. 네. 근데 모든 가족들이 자기네도 연락이 안 된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이미 5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왜냐면 언니가 돌아온 시점이 5년이 지난 거고 그때부터 지금도 5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럼 사실상 10년이 된 거거든요. 이 일이 처음 시작된 게. 실종이 된 지 10년째인 거예요, 지금. 아직 찾지도 못했고 행방도 모르고 행방을 알게 되면 알려달라고도 했는데 그거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상도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론 뭐 1심에 얼마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니도 관심 없다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형이 너무 세다고. 줄여달라고. 네, 줄여달라고. 미친 세상이다, 항소를 진짜로. 했다고 하고 심지어 변호사도 샀대요. 아, 돈이 좀 있을 테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언니가 그랬대요. 이걸 시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내가 이 사람하고 합의를 하면 이 일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걸로밖에 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할 것 같다. 예. 이거는 명백하게 있었던 일인데 내가 그 돈 받고 이 일을 그냥 묵인하는 걸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다 해서 합의는 끝까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허락받을 겸 연락을 했던 건데 뒤에 이런 스토리가 있을 줄은 몰랐고 아직도 그분들의 행방은 몰라요. 다른 세 분. 섬뜩함을 넘어서 진짜로 경악스럽네요, 이거.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언니를 데리고 나와준 남자분 있잖아요. 예. 이분도 처음에는 사실 매수남이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이분이 그 경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증언을 해줬대요. 예. 자주 온 사람들을 리스트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남자를 찾아가지고 불러서 증언을 받았는데 사진 4개를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 4명의 프로필을 보여주고 여기서 골라라 이렇게. 근데 그분의 외적인 취향은 언니였던 것 같아요. 그 3명도 거기 있었네, 그러면. 네, 있었던 거예요. 어느 같은 집인지 같은 방은 아니었으니까. 예. 그 남자 말로는 주택 같았다고 말했대요. 와. 근데 같은 집 안에 다른 방에 있던 건지 혹은 다른 집에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연락을 했을 땐 4명의 프로필을 보여주고 4명 중에서 고르라고 했다. 그래서 고른 게 이 A 언니였고 지내다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래요. 점점 올 때마다 말라가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밥도 물도 안 먹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아예 자기가 각오를 하고 그날 그렇게 큰 아우터랑 이렇게 다 챙겨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은인인 거죠, 사실. 그나마. 근데 그 남자도 막상 찾고 보니까 어렸대요. 저희 또래였대요. 그래서 언니랑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자기도 무서워서 우선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네. 우선은 집 근처에 우선 내려줬다. 이렇게 하고 자기도 불박이랑 이런 걸 다 지우고 그냥 다시는 그런 쪽에 발도 안 들이고 모른 채 살아서 그냥 잊으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연락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혹시 그 납치범들의 얼굴을 아느냐 했는데 얼굴은 모른다. 전화만 했다. 이래서 실제로 목소리를 들려줬대요. 유치장에 감금돼 있는 그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근데 맞다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형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결정적으로 4명이었다는 증거가 생겼으니까.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모르고 실제로 이분들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인데 5년이 넘어가서 사망 처리가 됐다고 뭐 실종이 5년이 지나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다고만 들었어요. 진짜 이게 저는 솔직히 라오님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이 사연을 들려주셨던 그 분께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인 거죠. 여기서 뭐 그래도 그 나머지 사람들까지 뭐 어떻게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선 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경찰이 알아서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저는 당연히.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의 사건들로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떠올랐던 거는 우리가 영화로 볼 때 영화에 뭐 네. 테이큰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딸 찾으러 가는 거 아버지가 맞아요. 거기서 납치해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 영화에서만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그쵸. 저도 그래서 몇 번을 확인했어요. 진짜야? 진짜야? 이렇게. 와. 듣는 내내도 계속 확인을 했고. 네. 아니, 지금도 사실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직접 네네. 겪지 않으면 네.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친했던 사람이 겪은 일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와닿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와, 근데 그분 진짜 얼마나 용기를 내셨을 거예요. 직접 참여하신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라온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고 그리고 아마 듣고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분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용기 내서 라온님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고 이걸 많은 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여라도 적인 피해를 받고 뭐 이렇게 좀 움츠러드시고 숨어 계신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뭐 맞아요. 단순 당연히 뭐 한 사람에게 적인 피해를 당했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건 뭐 어떤 피해가 더 높고 낮고를 제가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강제로 갇혀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한 거는 더 충격이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좀 있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 놀란 게 이겨내시고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빨리 이렇게 털어낼 줄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더 굉장히 어려운 대단하다고 건데 생각해요. 오늘 라온님도 이야기 정말 깔끔하게 정리 잘해서 들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용기 내서 라온님에게 이야기 전달해주신 그분께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나머지 세 분 그분들이 좀 잘 이렇게 되길 바라야 되는데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실종이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실종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실종이란 단어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숨는 거니까. 맞아요. 실종은 타인에 의해서 되는 게 실종인 거죠. 요즘에 그 문자가 많이 와요.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살면 어느 동네에서 이 사람을 찾습니다. 맞아요, 네. 실종 받아봤어요. 못된 분들 찾습니다. 너무 많이 오잖아요. 매일매일 맞아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좀 이런 일들이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경악스러워서 이번 사연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끝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항상 조심하자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내가 조심해서 될까? 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피해갈 수 있는 상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귀신보다 무섭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들. 왜냐면 바로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휴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휴휴님은 뭐 군대괴담이 아닌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던 분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휴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돌리님. 네, 아이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휴휴님은 하신 이야기들마다 너무나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때 겪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은 명확한 결말은 없지만 네. 이때 일을 계기로 나한테 보이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보이구나라고
자각이 됐던 이야기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이때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네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기로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이리십니다. 휴휴죠. 제가 초등학생 시절 90년도 초중반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이 지역에서 살았었어요. 시기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군에서 시로 바뀌는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여기가 길도 새로 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모습이 완전히 변해서 예전에 제가 살던 풍경은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이 동네로 처음 이사 온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군부대들이 근처에 크고 작게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아버지께서도 직업 군인이시다 보니까 어릴 때 이사를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었고, 이 동네도 그렇게 아버지가 부대를 옮기면서 이사를 왔던 동네였어요. 그렇게 군인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아파트 정문을 나오면 그 정면에는 옛날 빌라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래된 빌라 건물들을 허물기 시작을 하면서 새 건물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가지고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2분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초등학교 정문이 나오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 그 정문을 그대로 지나쳐서 200m 정도 더 나가면 차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가는 길에는 왼쪽은 논, 오른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차도로 나와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만 가면은 아버지 부대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때는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있는 그런 성격이라서 전학을 가자마자 친구를 쉽게 사귀고 이러진 못해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뭐 학원을 가든지 집을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처음 그 동네로 이사를 가고 얼마 안 됐는데, 한 번은 일요일 아침에 아버지 차를 타고 아버지 부대에 있는 목욕탕을 가게 됐어요. 뭐 부대마다 회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뭐 식당, 목욕탕 이런 게 있어서 군인, 가족, 지인들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는데, 그 목욕탕을 가게 된 거예요. 조석에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정문을 지나쳐서 그 작은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오른쪽 냇가 쪽 그 길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예. 높이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나무였는데, 뭐 가로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길가에 주인 없는 나무가 하나 그냥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다가 차를 그 앞에 세우셨어요. 네. 뽕나무가 여기 있네? 이러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나무에 달려있던 열매를 몇 개 따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럼 저는 그때 그 열매가 오디라는 걸 알았어요. 몇 개 따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해갖고 받아 먹으면서 갔는데, 이걸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혓바닥이 물이 들어요. 검붉은 그런 색으로. 먹어보니까 그냥 맛있다 뭐 이러면서 먹으면서 목욕탕에 이제 갔다 왔는데, 이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기억에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돼가지고 네. 그때부터 저는 학교를 가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문을 지나쳐갖고 그 길에 있는 뽕나무로 가가지고 오디를 몇 개씩 계속 따서 교실로 갔어요. 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먹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며칠 연속으로 학교에 갈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키로 손이 닿는 부분은 제가 다 땄는지 오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아침에 등교하면서 그 나무 쪽으로 들렸다 가는 일은 없었고, 머릿속에 저기에 뽕나무가 있고 저기에 열리는 열매는 맛있다 이렇게 기억만 가지고 있었어요. 나무가 이제 있는 곳은 집이랑 또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학교가 끝나면 한동안 그쪽으로 갈 일 자체는 없었어요. 네. 한 1, 2주일 정도 지났는데 또 일요일이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부대 안에 있는 목욕탕에 또 가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 차를 타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날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비가 좀 쏟아지는데 집에서 출발하는 와중에도 며칠 전 그 얘기를 했죠, 아버지한테. 아빠가 따진 오디 학교 가면서 맨날 따서 먹었어 하니까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예. 맛있냐? 그래서 맛있다. 내가 맨날 따먹어서 그런지 내가 딸 수 있는 그 높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빠 나 가다가 그 오디 좀 더 따주면 안 돼요? 물어보니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다 땅에 떨어졌다고, 떨어진 걸 못 먹지 이러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귀찮으셨을 것이다 생각은 했는데, 그때 당시 제 생각은 땅에 떨어진 거는 오디는 못 먹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버지랑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학교 앞을 지나쳐고 차도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날은 비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길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호수석에 앉아서 앞을 보니까 제가 매일 열매를 따던 그 나무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가지 위에 누가 올라가서 서 있는 거예요. 차가 점점 앞으로 가까워지면서 보니까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조금 더 잘 보였어요. 뒷모습이었는데 어떤 여자가 검정색 치마 정장 같은 걸 입고 있었고 구두는 안 신고 있었어요. 그냥 맨발로. 그리고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 머리 길이였는데 비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옷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비에 쫄딱 젖어가지고 그냥 몸에 딱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오디를 따려고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와서 땅에 떨어지는 오디는 못 먹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올라갔네? 이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에 완전히 가까워졌을 때 제가 지나치면서 다시 한번 그 나무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자세가 좀 이상했었어요. 그냥 서 있었는데 또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한 손으로 뭐 기둥을 잡든 중심을 잡는 모습이 있던 이런 게 자연스러울 텐데 두 팔이 밑으로 축 처진 것 같기도 하고 차려 자세 같기도 하고 그냥 몸이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에 굳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자 얼굴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면서 제가 고개를 돌려갖고 그 여자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없었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머리 뒤도 뒤통수고 앞부분도 뒤통수였던 거예요. 이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거 잘못 봤나? 비가 와서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앞머리가 얼굴을 덮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뒤를 돌았나? 그게 아니에요. 나무까지에서 순간적으로 제가 지나치는 순간 타이밍을 맞춰서 뒤를 도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빠 저 여자는 왜 나무까지 위에 올라가 있어 하니까는 무슨 여자? 무슨 나무? 안쪽 뒤에 그 열매 있는 그 나무 위에 여자가 올라가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면서 룸미러로 뒤를 보시더니 여자 없는데? 그리고 그냥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그냥 운전을 하느라고 뒤를 그냥 대충 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욕탕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때는 비가 좀 그쳐 있었어요. 대신에 바람이 좀 세게 불었었고 오는 길에 그 길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데 저 멀리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나무까지 위에 올라가 있던 여자가 여전히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속으로 아직까지 있어? 하면서 보고 있는데 저 멀리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한 명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무를 지나칠 때쯤 아버지 차도 거의 가까워졌고 걸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아버지는 차를 세웠어요. 창문을 열어갖고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대에 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그 아저씨랑 잠깐 대화를 나누시게 됐었고 차 안에는 조수석에 저 혼자 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 여자가 보이고 있었어요. 그냥 아까부터 이 여자가 저는 이상했었으니까 많이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이 여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끈에 매달려 있는 인형처럼 살랑살랑거리면서 제자리에서 천천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얼굴이 보였는데 얼굴에도 뒤통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앞머리가 길어갖고 살짝 눈을 가리는 모습이었고 근데 좀 이상했던 거는 입 주변이 숯댕이를 묻혀놓은 것처럼 새카맣게 돼갖고 엄청 더러웠었고 뭐가 묻은 것처럼 그 상태에서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온몸이 축 늘어져가지고 나무까지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다가 제 심장이 배까지 내려온 것처럼 철렁하면서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여자가 천천히 빙글빙글 돌다가 눈동자가 저랑 마주치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머리도 저를 향해가지고 딱 고정이 돼버리고 멈춰있는데 그 목 밑에서부터 발까지는 여전히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입이 움직이는데 뭔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입을 앙 다문 상태에서 오물오물 이런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뭘 먹는 신용 같기도 하고 입으로 각을 할 때 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입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근데 아빠랑 저 아저씨는 안 보인다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못 봤다고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번쩍 들어버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 밖으로 나갈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앉아있다가 허리를 숙여서 무릎 사이로 머리를 껴놓고 아버지가 다시 차 안으로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다행히 그날 아버지께서 금방 차에 타셔갖고 집으로 갔어요. 저는 집으로 가자마자 아버지한테 나 오면서 귀신 봤다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종교도 없으셨고 이런 거 아예 일도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으시고 그냥 잘못 봤겠지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셨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 그래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이런 식으로 저도 같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본 게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뭐 놀다가도 그쪽 길로는 안 가게 됐었고 혹시 지나가더라도 멀찍이에서 그 나무를 먼저 보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지나가게 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일 이후로 그 나무에서는 제가 뭐 다른 걸 본 게 없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무뎌지게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다가 2년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됐는데 이때는 제가 동네에 이사 온 지 시간이 꽤 지났다 보니까 학교 친구도 그렇고 이 아파트 안에 사는 친구들도 꽤 많이 사귀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동네로 새로 이사 온 애하고 친구가 된 날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학교에 있는 놀이터를 제외하면은 그 동네의 유일한 놀이터가 군인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였어요. 뭐 지금은 놀이터기 뭐 우레탄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되게 좀 이쁘게 나오잖아요. 예전에 흙바닥이죠. 모래바닥. 그렇죠. 모래바닥 그 씨름장처럼 되어 있는 딱 그런 놀이터였는데 아무튼 이날 학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놓고 바로 놀이터로 나갔어요. 이날따라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놀이터에. 근데 이게 사실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누구든 학교 끝나면 놀고 있으면 3, 4, 5 모여들기 시작하고 같이 놀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그냥 좀 있으면 친구들이 오겠지. 그냥 기다리면서 혼자 놀고 있자. 이 생각으로 놀이터에 있었는데 처음 본 남자애가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제 또래 애가. 얼굴을 보니까 저한테 눈길 한번 딱 주고 그냥 혼자서 뭐 미끄럼틀 타고 그네 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피부가 조금 유난히 까맸었고 눈도 좀 엄청 컸었어요. 얘들은 처음 만난 또래하고 좀 말도 쉽게 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걔가 노는 걸 보고 있다가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보니까 저랑 동갑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성격도 잘 맞고 해서 그날 그렇게 걔하고 바로 친구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친구를 제가 똘비라고 하고 똘비랑 같은 반이었어요. 학년당 이때 학교에 반이 3개씩 있었는데 아무튼 이 똘비하고 급격하게 친해지면서 제가 평소 같이 놀던 아파트 친구들하고는 잠시 좀 뜸해지게 됐고 똘비하고 같이 놀면서 알게 된 건 이 똘비는 제가 사는 아파트 맞은편 그 빌라로 이사를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아버지, 그다음에 누나 2명 이렇게 있었고 어머니는 안 계셨다고 했었고 그 중에 큰 누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똘비랑 친해지면서 뭐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놀았다가 밖에서 같이 자전거도 타고 아버지 부대에 있는 목욕탕에도 갔다가 정말 매일같이 같이 붙어 다니게 됐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똘비랑 놀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얘네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도 굳이 저한테 뭐라고 한 적도 없었고 가족들도 저는 모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똘비한테 야 오늘은 너네 집에서 한번 놀면 안 돼? 그래서니 똘비가 왜? 아니 너는 우리 집에도 와서 놀고 했는데 나는 너네 집엔 한 번도 못 놀러 갔잖아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 우리 집?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알았어 가자 하면서 자기네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게 됐어요. 집에 가보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일단 똘비 빼고 다 어디 가셨나 보네 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에서 조금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대놓고 안 좋은 냄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은근히 나는 냄새였는데 쓰레기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비린내 같기도 하고 그런 냄새가 기분을 조금씩 건들더라고요. 그리고 집 전체에 짐이 엄청 많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발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같은 그런 짐들을 밀면서 길을 내야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그랬던 거는 홀분의 창문이었어요.
모든 창문, 그러니까 유리로 되어 있는 모든 곳에는 두껍고 엄청 어두운 커튼들이 싹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어두운데 불도 안 켜고 커튼도 그냥 안 걷는 거예요, 똘비가. 왜 이렇게 집이 더럽고 기분 나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싶어서 똘비를 봤는데 예. 얘가 집 안에서 엄청 긴장하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 밖에서 같이 놀던 똘비의 모습은 항상 웃음기 많고 밝은 모습이었는데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거의 말도 안 하고 무표정해. 본인 방에 들어가고 나서 거실이나 이런 곳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예. 뭔가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말도 엄청 조그맣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똘비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어디 계셔? 일 나가셨어. 없어. 큰 누나는? 일 나갔어. 없어. 그럼 작은 누나는? 없어. 완전 작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 와중에 커튼이나 불 켜거나 이런 게 하는 거 없으니까 집은 계속 어두웠고. 네. 그래서 제가 똘비한테 야 커튼 좀 걷자, 너무 어둡다 하니까는 나 커튼 걷는 거 싫어해. 걷지 마. 그럼 불 켜? 불도 켜지 마. 속으로 얘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그냥 집 같이 데리고 오기 싫었는데 와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한테 야 똘비야 그냥 나가서 놀래? 했더니 똘비가 잠깐 생각하다가 아니야 좀 이따 나가자. 야 뭐 게임 할래? 아빠가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게임기 사줬는데 하면서 방 안에서 게임기를 보여주는데 게임기가 이때 당시는 그 팩으로 꽂아서 하는 게임기였잖아요. 가정용 예. 게임기가. 후후 불어야죠. 예. 그렇죠. 후후 불고. 네. 근데 이때 당시에 CD가 들어가는 게임기였어요. 플스1. 플스1, 와. 제 기억에 맞다면 그거였어요. 이때 게임 패드가 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저 한 판 했다가 똘비 한 판 했다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처음 집에 들어왔었을 때 맡았던 냄새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뭔가 조금 더 심하게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똘비가 혼자 게임을 할 때 똘비 뒤에서 좀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뒤쪽에 있는 옷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도 냄새인데 그 옷장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게임 소리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들리진 않았고 그냥 냄새, 소리. 그래서 몸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문이 완전 닫힌 게 아니고 살짝 덜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살짝. 왠지 여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싶어서 열어보려다가 남의 옷장을 제가 확 열기도 그래가지고 그냥 닫으려고 문을 한 손으로 딱 댔는데 안에서 누가 문을 바깥으로 휙 하고 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손을 살짝 떼면서 뒤로 물러났는데 옷장 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안에서 어떤 여자가 쪼그려 앉아갖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데 입이 예전에 봤던 그것처럼 각을 하는 것처럼 막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이. 그래서 보자마자 나 이거 예전에 봤는데? 그때 그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입에서 혀가 쭉 늘어져갖고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반사적으로 옷장 문 다시 밀어서 쾅 소리 내면서 닫아버렸어요. 제가 닫고 나서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입가가 엄청나게 새카맣게 뭔가 묻어 있었고 혓바닥도 시커멓게 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닫자마자 똘비한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야 너 옷장 안에 사람이 있다고, 지금 누가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똘비가 뒤돌아서 저한테 야 없어, 사람 없어, 뭐가 있다 그래 하고 일어나더니 옷장으로 와서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손가락을 옷장 안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똘비의 손을 따라서 옷장 안에서 본 거는 그 안에서 여전히 쪼그려 앉아가지고 빠르게 입을 오물거리면서 저하고 똘비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는 여자였어요. 저한테는 그게 계속 보였어요. 제가 야 너 안 보여? 말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예 안 보여 라고 얘기하면서 똘비가 그 옷장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문 밖으로 그냥 저벅저벅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소름 돋았던 거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똘비가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는 순간에 흠칫하면서 얘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너도 봤잖아. 사람 있는 거 맞잖아. 너 그러니까 너 지금 뒤로 물러난 거 아니야? 똘비가 짜증을 내면서 아니라니까 하면서 앉아서 그냥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이 여자 방문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가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똘비한테 야 나가자. 나 너네들 솔직히 무섭다. 그러니까 알았어. 요것만 끝내고 나가자.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알았어. 아무도 없어. 알았어. 빨리 나가자. 알았어. 이거만 하고 나가자.
이렇게 하고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여기서 혼자 나갈 엄두가 도저히 안 나가지고 똘비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이불에 묻고 게임을 끝내기를 이제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제 입안으로 뭐가 쑥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막 간질간질을 하는 거예요. 벌레가 막 기어 다니는 그런 느낌이. 뭐야 하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좀 전에 그 방문 밖으로 나갔던 그 여자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냥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손가락을 입에 놓고 막 휘휘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제 입속을. 뭘 찾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소리치면서 똘비야! 그러면서 봤어요, 똘비를. 근데 똘비가 이번엔 제 쪽으로 고개를 안 들리고 그냥 앞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이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인사 뭐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바로 뛰쳐나가다가 똘비를 슬쩍 봤거든요. 똘비는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앞을 보고 있는데 그 TV 화면에 게임 오버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리고 똘비는 그 목구멍만 열어가지고 목 놓아서 울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울면서 이제 나가라고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까지 보고 나니까 제가 뭐 누구를 살필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 짧은 순간에 그것까지 보고 그냥 목소리도 안 내고 이러면서 그냥 막 뛰쳐나갔어요. 나가서 집에 가려고 보니까 바로 앞집이 있었거든요, 그때. 앞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거기서 어떤 아줌마가 고개만 빼꼼하게 내밀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뭐지? 하는 표정으로. 저는 방금 전에 집안에서 그런 걸 겪고 나서 그 아줌마를 마주쳤는데 뭐 저를 보고 그러든가 말든가 하면서 막 뛰쳐나갔어요. 어차피 우리 집이 바로 맞은편이니까 한 달 하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이번에도 좀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방 안에 들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좀 전에 그런 일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은 상태다 보니까 몸살 기운도 좀 생겨갖고 열도 났었던 것 같고 그냥 일찍 자리에 누워서 끙끙거리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다음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속이 너무 미식거렸고 물도 못 마시겠는 거예요. 일단 학교는 갔어요. 근데 똘비가 안 나왔어요. 어제 일이 계속 생각이 나서 무서운 한편으로 저는 똘비 걱정도 되는 거예요. 예. 아, 어제 똘비네 집에서 있었던 그 귀신. 그건 확실히 귀신이다. 근데 얘네 집에 귀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얘는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똘비가 학교에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학교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이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럴 때 애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어제 일만 생각하고 있었고 네. 그 다음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될 때까지 똘비는 학교에 안 나왔어요. 제가 똘비가 궁금하고 걱정은 됐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무서워가지고 똘비 집에는 못 찾아가 봤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별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없는 번호로. 이사 갔나? 말없이 이사 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서운해지고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좀 돼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제가 이제 그날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놀이터에 혼자 나와 있는 똘비를 봤어요. 반가운 거, 걱정 뭐 이런 거 다 섞인 감정으로 야 똘비야 뭐 이렇게 가가지고 괜찮아? 왜 학교 안 나왔어 그동안? 똘비가 저를 보고 아 큰 누나가 죽었어.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 지금 괜찮아.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본 게 그런 걸 겪고 나서 처음 만났는데 이런 말까지 바로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그래 누나 아파서 그런 건가? 아, 뭐 괜찮아 물어보니까 진짜 괜찮아 하면서 뜬금없이 우리 가족 사진 볼래? 그래 한번 보여줘. 그러면서 똘비가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사진 속에는 똘비네 아버지, 누나 2명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네. 똘비가 사진을 보여줄 때 손가락으로 아빠랑 누나 1명 얼굴 쪽을 꽉 쥐고 가린 상태에서 나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빠랑 누나 1명을 왜 손으로 가렸어?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었고 우리 큰 누나야 하면서 그 안 가린 누나를 보여주는데 그 누나가 똘비네 집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거기서 차마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못했어요. 너네 집에서 봤던 그 여자가 이 누나다,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똘비는 봤는데 모르는 척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다 보니까 네. 이건 그냥 나중에 묻자 싶어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똘비야 우리 집 가서 놀래? 물어보니까 아니야 괜찮아 나 이제 가야 돼 갈게 하면서 제 대답은 안 듣고 그냥 뒤돌아서 그냥 그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뛰어가는 똘비 등에 대고 제가 똘비야 잘 가 인사를 했더니 똘비가 뒤를 훅 돌더니 저한테 우리 집에 진짜 아무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똘비가 뛰어서 집으로 갔는데 이날 나눈 대화가 똘비하고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똘비가 다음날부터 다시 학교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그 다음날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터, 동네 이런 데서도 똘비가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니까 말없이 이사 간 거구나. 가기 전에 한번 나 얼굴 보고 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아쉽고 이 친구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1살, 2살 나이를 더 먹으면서 얘 생각을 할 때마다 뭔가 엄청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여자는 둘째치고 이 똘비 역시 살아있는 애가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절 봤을 때부터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억을 몇 개 더 더듬어서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는지 그걸 조각을 맞춰보면은 얘하고 사소하게 놀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똘비가 갑자기 사라진 이후에 몇 가지 일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겪는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똘비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버지 부대에 있는 회관 네. 이 목욕탕에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 마침 목욕탕이 운영을 안 했어서 그냥 옷장 그 캐비넷 그거를 교체하는 날이어서 운영을 안 한다라고 관리병 아저씨가 말씀을 하시면서 목욕 못 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집에 가자 하고 돌아서는데 똘비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걔를 안 잡아요. 예. 저도 그걸 보고 똘비를 따라서 목욕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잡는 거예요, 아저씨가. 친구는 들어갔는데 왜 나는 잡지? 그러면서 잡혀갖고 있었는데 똘비가 나와요, 다시. 그래서 저한테 야 진짜 옷장 바꾸고 있어 그냥 가자. 그리고 그냥 저희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때도 관리병 아저씨한테는 똘비가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똘비가 저희 집에 몇 번 놀러 왔었는데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집에 계셨던 어머니가 똘비한테 말을 한 번도 안 걸었었어요. 제가 평소에 친구를 집에 데려가면 항상 그래 너는 누구니 이름이 뭐니 같은 반이냐 재밌게 놀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주셨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한 번도 똘비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면은 잘 갔다 왔어? 똘비가 뒤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어머니 대답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똘비가 보이지 않았었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머니한테 똘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던 그 똘비 누나가 이렇게 좀 잘못했고 연락도 없이 학교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다. 어머니는 그 친구 이름을 처음 듣는 이름이래요. 그냥 전혀 모르시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똘비랑 얘기했던 날 이후에 이제 똘비가 하도 안 보이길래 같은 반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야 지금 똘비가 학교에 안 나오니까 선생님도 별말 없고 나랑 얘네 집에 가보자.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애가 우리 학교 우리 반에 어디냐고. 그래서 야 너 똘비 몰라? 예전에 전학온에 있잖아. 야 올해 우리 반에 전학온에 자체가 없다. 아니라고 진짜 왔다고. 그럼 나랑 끝나고 가보자고.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똘비네 집에 갔거든요. 배를 누르고 노크를 해도 답이 없어요. 예. 야 똘비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혹시나 하고 제가 문고리를 돌렸어요. 근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않고 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어서 집안을 봤는데 예전에 제가 똘비네 집에 놀러왔던 광경 그대로였어요. 그냥 정리 안 된 집. 검정색 커튼 같은 걸로 쳐져 있어서 어두운 집 그대로. 제가 친구한테 야 봐라 여기가 똘비네 집이다. 친구가 보더니 하는 말이 야 여기 그냥 빈집 아니야? 빈집이야. 뭔 소리냐? 빈집이면 최소한 문은 잠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건 내가 모르지. 근데 너 봐봐. 이거 사람들이 이사가고 정리 안 하고 나간 그 상태에 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친구랑 여기 집 맞다. 이게 아니다. 이걸 티격태격 하는데 뒤에서 현관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가 전에 똘비네 집에서 뛰쳐나올 때 봤던 그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가 저한테 막 나무라는 거예요. 너 누군데 남의 집 앞에서 자꾸 이러냐고. 너 전에도 한번 왔었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뭔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끼어들어가지고 아줌마한테 먼저 말을 했어요. 아줌마 여기 누구 살아요? 아줌마가 여기 빈집 된 지 6개월 이상 됐다고. 아무도 안 쓴다고. 너네 지금 빨리 집에 가라고.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는데 빨리 가라.
그러면서 친구랑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친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얘기해줬던 건 학교에서 제가 얘기한 그 똘비라는 애, 선생님도 출석 같은 거 부를 때 얘 이름 부른 적이 없대요. 저는 이런 거를 겪고 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학교 끝나서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똘비네 집 그 빌라 쪽 그쪽을 봤는데 똘비가 있었어요. 이때는 똘비가 빌라 그 입구에서 쪼그려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똘비네? 똘비야! 소리치면서 그쪽으로 뛰어가는데 그때 똘비도 저를 봤긴 봤거든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앉아갖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 이게 막 부르면서 거의 이제 앞에 다 왔을 때 제가 뭘 봤냐면 똘비네 집인 베란다, 그 베란다에서 전에 봤던 그 여자가 서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난간 위에 서가지고. 그래서 하고 멈칫했다가 똘비를 다시 봤는데 똘비가 없어요. 방금 있었는데 똘비 없네? 하면서 베란다를 올려다 봤는데 그 난간 옆에, 그러니까 그 난간 위에 여자 옆에 똘비가 그냥 같이 서 있었어요. 이게 제가 똘비를 마지막으로 본 거였어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거는 똘비가 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똘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안 보인다.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처음부터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똘비가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이걸 몇 번이나 말을 했던 게 이게 우리 집에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도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뭐 다는 말씀 못 드렸지만은 뭐 그 순간순간에 무서워서 제가 막 그 자리에서 운 적도 있고 했는데 네. 이 이후에 제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동네로 갈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도 결말보다는 의문이 더 많은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혼자 추측을 아무리 해도 속 시원하게 뭐가 정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나무는 무슨 연관이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똘비네 집은 진짜 맞았던 건지도 모르고 똘비랑 그 여자가 언제부터 그 집에 왜 있었던 건지도 모르는 거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싱겁게 좀 끝나긴 해도 어릴 때 짧고 굵게 겪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이야, 아니 근데 진짜 휴휴님은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치는 포인트들을 잘 전달을 하실까 매우 놀라워요, 항상. 그런가요? 네, 진짜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진짜로. 뭐 재밌게 들어주시면 참 감사한 일이죠. 이야. 좀 말주변이 많이 없긴 한데. 아닙니다. 우리 휴휴님 항상 시들무 참여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시고 계신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건강해야 우리가 또 파이팅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돌리님도 네. 아이고.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휴휴님께서 전달해주시는 이런 공포 이야기들이 정말 상상이 잘 되면서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막 소름이 쫙쫙 끼쳐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와, 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도 역시나 좀 먹먹하기도 하면서 도대체 그 나무는 뭐였으며 그 여자는 뭐였으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어릴 때 놀았던 친구들이 과연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